그녀가 떠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30년을 보낸 이 아파트. 거실엔 지원이가 좋아하던 커피잔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침대 옆에는 반쯤 읽다 만 책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치웠어요. 그녀의 흔적을 모두 지우려고 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지우면 지울수록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녀가 서 있던 자리, 앉아 있던 소파, 요리하던 주방, 모든 게 그녀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꺼내 놓았어요. 커피잔도, 책도, 심지어 그녀가 쓰던 슬리퍼까지. 현관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그 슬리퍼를 보면 마치 그녀가 잠깐 나갔다가 곧 돌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죠. 1년 동안 단 한 번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알람 없이도 정확히 6시에 눈이 떠졌어요. 30년간 반복한 습관이었으니까요.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변함없어 보였지만 뭔가 달랐어요.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졌고 흰머리도 늘었습니다. 56세. 거울 속 남자에게 중얼거렸어요. 이 나이에 혼자라니. 30년 결혼 생활이 끝나고 남은 게 이것뿐이라니. 아침은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토스트 한 조각과 커피 한 잔. 예전에는 지원이가 아침을 차려줬죠. 밥과 국, 반찬까지.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으니까요. 이제는 직접 토스트를 굽습니다. 처음에는 태우기도 하고 버터를 너무 많이 바르기도 했어요. 커피도 제대로 못 탔습니다. 지원이가 타준 커피가 그리웠죠. 쓰지도 싱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그 맛. 출근길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7시 30분에 집을 나서서 지하철을 타고 8시 30분에 회사에 도착했어요. 30년 동안 이 루틴을 지켰습니다. 지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회사 사람들은 저를 철벽 부장이라고 불렀어요. 감정 표현이 없고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완벽주의자라는 뜻이었죠. 나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프로페셔널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원이가 떠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피한다는 걸.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만 하고 얼른 지나가고 회의 시간에도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부장님, 보고서 올립니다. 후배 직원이 서류를 내 책상에 놓고 재빨리 나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신경도 안 썼을 텐데 이제는 신경 쓰이더군요. 왜 그렇게 급하게 나가는 걸까? 내가 무섭나?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식당에 갔습니다. 예전에는 후배들이 함께 가자고 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나도 먼저 제안하지 않았고요. 혼자 밥을 먹으며 핸드폰을 봤습니다. 카카오톡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몇 개 있었어요. 대부분 업무 관련이었죠. 개인적인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대학 동기들, 직장 동료들, 골프 치던 사람들, 모두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끊었어요. 지원이가 떠난 뒤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장님은 이혼하셨대요. 식당 한쪽에서 들려오는 소곤거림, 직원들이 나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들은 척하지 않았지만 다 들렸어요. 부인이 바람 피웠다던데. 아니래요. 부장님이 너무 차가워서 떠난 거래. 30년이나 살았으면서 이혼하다니.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20층, 수많은 빌딩들, 수많은 사람들, 모두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죠.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장님,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계약직으로 새로 들어온 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네. 이거 결제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받아서 훑어봤어요. 잘못된 부분이 보였습니다. 여기 틀렸어요. 다시 해오세요. 미영이 서류를 받아 들고 나가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부장님, 실례지만 점심 드셨어요?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당연히 먹었는데. 먹었습니다. 그럼 저녁은요? 오늘 저녁. 나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의도지? 왜요? 혼자 드시는 것 같아서요. 저도 혼자거든요. 같이 먹을까 해서요. 나는 거절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혼자 먹는 저녁이 지겹긴 했어요.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만 먹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고 미영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작은 한정식집이었어요. 여기 음식 괜찮아요. 미영이 메뉴판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나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지원이가 해주던 음식과 비슷했어요. 갑자기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잘 드세요. 미영이 수저를 건넸습니다. 나는 밥을 한술 떴어요. 부장님은 결혼 안 하세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멈췄어요. 했었습니다. 이혼했어요. 아, 죄송해요. 괜히 물었네요. 괜찮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어요. 저도 이혼했어요. 미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5년 전에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나는 그녀를 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힘드셨겠네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라고요. 나는 1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부장님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녁을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어요. 맥주 한 캔을 샀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텅 빈 거실, 조용한 집. 나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어요. 지원이가 앉아 있던 자리를 봤습니다. 그녀는 항상 소파 왼쪽에 앉았어요. 쿠션을 안고 TV를 보곤 했죠. 나는 핸드폰만 보면서 그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아, 우리 주말에 어디 갈까? 그녀가 가끔 물었었죠. 이번 주는 바빠. 다음에. 나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맥주를 다 마시고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지원이가 자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요즘 매일 그랬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곤 했죠. 핸드폰을 켰습니다. 지원이와의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었어요. 마지막 메시지는 1년 전 것이었습니다. 저녁 늦을 거야. 먼저 자. 내가 보낸 메시지였죠. 지원이는 읽음 표시만 남기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는 대화창을 위로 스크롤했습니다. 지난 30년의 대화들. 대부분 내 메시지였어요. 저녁 먹었어. 오늘도 야근. 골프 간다. 짧고 사무적인 메시지들. 지원이의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오늘 날씨 좋아요. 산책 갈까요? 저녁 뭐 먹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나는 거의 답장하지 않았어요. 읽고도 답장 안 한 메시지가 수두룩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침대 옆 서랍. 지원이가 뭔가를 넣어뒀던 그 서랍.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열지 마세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원이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준혁 씨, 사랑은 언제나 선택이더군요. 그때 나는 당신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당신이 나를 잊어버렸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해야 했어요. 당신을 미워하면서도 끝내 사랑했어요.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어요. 나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미워하면서도 사랑했다고요? 그렇다면 나는 뭐였을까요? 사랑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저 익숙함에 기댄 것뿐이었을까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조용히, 어린아이처럼. 5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후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볼품없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밤새운 탓에 눈가가 빨갛고 흰머리도 더 눈에 띄었습니다. 망했네. 중얼거리며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하지만 부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몇몇 직원들이 저를 힐끗봤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 신경 쓰이는 것 같았죠. 나는 애써 무표정을 유지하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부장님, 어제 서류 수정했습니다. 미영이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어요. 나는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했어요.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부장님, 괜찮으세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왜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세요.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신경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이나 합시다. 미영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내내 회의가 있었어요. 분기 실적 보고였죠. 나는 자료를 넘기며 직원들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번 분기 목표 달성률이 저조합니다. 내가 말했어요. 팀원들이 더 노력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내가 다그쳤습니다. 그때 막내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부장님,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아니라 뭡니까? 목표 자체가 너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도 안 좋았고요. 나는 그 직원을 쏘아봤습니다. 변명입니다. 시장 탓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노력해야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나는 혼자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미영이었어요. 부장님,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에 함께 앉았어요. 미영은 메뉴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 분위기 안 좋았죠? 나는 국을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요. 실적도 중요하지만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람들 마음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장님은 일을 아주 잘하세요. 완벽주의자시죠. 근데 미영이 말을 흐렸습니다. 근데 뭡니까? 사람들이 부장님을 무서워해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서워한다고요? 네. 실수하면 혼날까봐, 의견 내면 무시당할까봐. 그래서 다들 부장님 앞에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밥을 먹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알아요. 부장님은 일을 잘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미영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엔 미영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먼저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준다고요? 나는 지금까지 들어준 적이 없었나요? 아니, 정말로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항상 내 말만 했고, 내 기준만 있었고, 내 방식만 고집했어요. 지원이한테도 그랬죠.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지원이가 말을 꺼내면 나는 핸드폰만 봤습니다. 그래, 힘들었겠네. 형식적으로 대답하고 다시 내 일에 집중했어요. 지원이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었나요? 그녀가 무슨 꿈을 꾸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뭐가 힘든지.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나는 그녀를 몰랐습니다. 부장님, 미영이 나를 불렀어요.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생각 좀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습니다.
나는 억지로 밥을 한 술 떠먹었어요. 부장님 실례지만요. 미영이 또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분이랑 왜 헤어지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나는 미영을 쳐다봤습니다. 왜 그걸 묻습니까? 죄송해요.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죠. 근데 어제 부장님 표정 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아내를 제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했죠. 그래서 떠났습니다. 미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내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을 겁니다. 깨달으신 거네요. 너무 늦게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남편이었는지.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났습니다. 배신감도 들었고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떠났으니까요.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군요. 배신한 건 저였어요. 30년 동안 아내를 혼자 두고 제 일만 했으니까. 사람은요, 미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 사랑이 남아있는 거래요. 나는 그녀를 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워한다는 건 아직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아무렇지 않으면 미워하지도 않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는 지원이를 미워했나요? 아니, 미워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미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며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 손을 잡고 걷는 부부, 혼자 걷는 노인,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일만 했어요. 30년 동안 회사만 다녔습니다. 승진하고, 돈 벌고, 집 사고, 그게 전부였죠. 정작 중요한 건 놓쳤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을.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원이의 커피잔이 보였어요. 나는 그걸 집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잔으로 커피를 마셨어요.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 맛있어요. 가끔 그렇게 말했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문만 보고 있었으니까. 이제 와서 그 맛을 궁금해해봤자 소용없었어요. 나는 커피잔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영한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대화 고마웠어요. 부장님도 힘내세요.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고마워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미영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까지 해줬습니다. 왜일까요? 동정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걱정해서일까요?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그녀는 거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나 자신을 보게 됐어요.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서툰 사람인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그날 밤, 나는 다시 지원이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면서도 끝내 사랑했어요.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종이 한 장 차이였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그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